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투자안의 분석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보시기 전에 기억하셔야 될 거 손익분기점, 영업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지하시고 함께 9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9번하고 10번 같이 묶어서 볼 텐데요. 일단 9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계산하여라. 어떤 투자안에 대해서 추정된 수치들이 다음과 같다. 숫자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가격 나왔고, 변동비용 나왔고, 고정비용 31,460, 요구수익률, 그리고 초기 투자액, 이거 나왔으면 감가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감가. 투자안의 수명은 4년, 감가를 계산해야 되니까 4년. 그리고 정액법으로 한다. 나누기 4라는 얘기고, 세금 효과는 무시하겠다. 일단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세금을 일단 고려하지 않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적 손익분기점. 회계적. 그쵸? 회계적이면, 고정비용하고 감가를 비트해야 된다. 현금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는, 얘는 일단 감가는 현금 나간 게 아니까 고정비를 비트하면 되겠군. 그 다음에 재무적 손익분기점이 새로 나왔네요. 재무적 손익분기점 뭘까요? 재무적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것 중에서 NPV를 0으로 만드는 수량입니다. 그쵸? 재무적으로 NPV까지 현가를 다 합해가지고 투자비용까지 다 해서 재무적으로 얼마가 손익분기점이냐. 요거. 그럼 연간 커버해야 될 게 얼마일까? 일단 회계적하고 현금 손익분기점을 앞에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회계적 손익분기점은 얼마냐? 뭘 해야 되냐면 감가와 고정비용을 커버 쳐야 된다. 감가는 46,200, 여기서 D는 46,200을 4년간 N으로 나눠가지고 비용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두 개를 얼마로? 가격과 변동비용, 저희 마진이겠죠. 마진을 나눠버리게 되면 1387개. 이게 회계적 손익분기점. 그 다음에 현금은, 현금은 감가는 필요 없어. 이제 고정비용만 커버치면 돼. 그래서 가격하고 변동비를 고정비로 나눠주면 1014. 수량 약간 보시면 얘는 감가까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의 손익분기점보다 조금 더 많이 팔아야 된다. 감가까지 커버 치려면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크다는 거, 요거 하고 이제 재무적 손익분기점입니다. 재무적 손익분기점을 먼저 살펴보시려면 NPV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통 초기 투자비용, 마이너스로 할게요. 투자비용 그냥 I라고 하지만 이거랑 매년 발생하는 영업 현금 흐름, 이거를 곱하기 PVIFA, 연금 현가 할인 개수로 할인해 준 거를 다 합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초기 투자 비용을 빡 커버치면 이걸 0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재무적 손익분기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벌어야 될 돈은 얼마냐면 요겁니다. 결국에는 매년 발생할 영업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다가 추가로 고정비용이겠죠. 고정비용과 NPV를 0으로 만들기 위한 영업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에 식은 나중에 이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요거죠. 요거 OCF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여기 문제에선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아까 요 NPV를 0으로 만드는 식에서 자, 초기 투자 비용 46,200을 OCF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에다가 연금 현가 할인 개수를 곱해주면 46,200이 나올 텐데 요게 12%와 4년짜리 뒤에 책의 그 부록을 보시게 되면 그게 3.308이 되겠네요.
그러면 46,200을 3.308로 나눠주면 OCF가 나오겠죠. 그럼 OCF가 15,210.63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다 더했죠. 이제 재무적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재무적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려면 매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로 뭘 커버해야 되냐면 고정비용도 커버하고 매년 발생하는 OCF를 커버를 해야 된다. 이러면 이걸 모아서 4년 동안 모아서 할인을 해주면 NPV 값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NPV를 0으로 넘어서게 하는 손익분기점입니다. 자, 그럼 OCF 구했기 때문에 아까 이 식을 갖다가 써버리게 되면 저희 수량은 1,505.5가 돼. 좀 더 많이 팔아야 되겠네요. 손익분기점을 보시면 영업현금흐름까지 고려한 게 더 커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수량이 조금 더 증가하는 걸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무적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에서 영업 레버리지 돈은 얼마인가? 제가 바로 여러분 기억하시 편하게 공식을 써놨죠. OCF를 구했잖아요. 재무적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OCF를 15,210.63으로 구했기 때문에 요거 그냥 고정비용까지 해가지고 식을 때려 넣으면 되겠죠. 1 더하기 고정비용 31,460 그리고 OCF 15,210 나눔값을 더해주면 3.068배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정리 잘 되셨나요? 다시 새로 나온 거니까 재무적 손익분기점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요? NPV를 0 이상으로 만드는 수량을 찾는데 NPV를 0으로 만들려면 초기 투자 비용하고 초기 투자 비용을 커버치는 이 영업 현금 흐름을 구하는 거. 단순하게 영업 현금을 빡 나오지 않고 뒤에 사업을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간과 할인율만큼, 요구 수익률만큼을 감안해서 연금의 현가 할인 계수가 작동이 된다는 거. 요거를 조심하시면 OCF를 구할 수가 있고, 아, 그러면 OCF랑 고정비용을 커버치면 되겠네? 딱 이런 계산이 나오시겠죠. 그럼 요걸 활용해 가지고 다음 문제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이걸 분석을 해서 할 건데 문제를 살펴볼게요. 추정된 수치들이 다음과 같다. 회계적 손익분기점에서의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 판매량을 구하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판매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금 손익분기점에서는 9,700단위, 그쵸? 현금도 나왔네요. 오히려 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수명, 그리고 고정비용, 변동비용, 요구수익률, 세금 효과는 무시하고 뭐가 안 나왔죠? 가격이 안 나왔습니다. 가격이 안 주어졌네 이거. 그런데 재무적 손익분기점이나 다른 걸 구하려면 가격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역산에서 앞에 왜 이전 시간에 이걸 다 변수로 놓고 거꾸로 찾아가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먼저 찾아보시죠.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 현금 손익분기점을 이용하면 현금 손익분기점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비용을 변동비용으로 커버치는 거. 근데 여기에 수량이 나왔죠? 9,700단위로. 얘가 9,700단위가 나왔고 이거는 고정비용 205,000 이거를 P 나누기 변동비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19불. 여기서 P를 구하여라. P를 구하게 되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40.13불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계산은 요거 곱하고 얘를 요로 나눠주고 19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40.13 P를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가 없을까요? 회계적 손익분기점을 구하려면 뭐가 없죠? 감가가 없습니다. 그쵸? 초기 투자 비용도 없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문제 안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 감가도 구해야 되겠네. 자, 근데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회계적을 구하려면 회계 같은 경우는 회계적 손익분기점은 고정비용에다 감가까지 커버치라는 거잖아요. 그럼 P가 나왔습니다. 이제 P 빼기 변동비용. 자, 그럼 마찬가지로 QA가 어디 나와 있나요? 문제 14,300단위. 14,300개는 고정비용 205,000. 감가는 아직 모르겠고 가격은 여기 아까 구한 40.13.
변동비용은 19불. 요걸 하면 또 이것도 간단한 1차 방정식에서 감가까지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감가를 계산해 보면 요 식을 제가 천천히 그냥 여러분 보기 이쁜 글씨로 보기 편하시게 계산해 보면 감가가 97,216이 나왔습니다. 97,216이 나왔다는 얘기는 초기 투자 비용, 요거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일까요? 저거 감가 곱하기 몇 년? 5년이잖아요. 곱하기 5. 그쵸?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이 486,082로 이거 곱하기 그냥 5 한 거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하는 게 재무적 손익분기점입니다. 그 NPV를 0으로 만드는 거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초기 투자 비용과 같은 영업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OCF. 그런데 바로 앞 문제를 살펴봤다시피 5년에 12%에 준하는 연금 현가할인계수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교재에 찾아보면 3.604776이 있고, 그쵸? 그러면 OCF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 숫자를 띡 나눠주면 OCF는 134,844.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적 손익분기점이란 건 뭐예요? 이 OCF에다가 고정비용 20만 5천을 커버치는 P 빼기 P. 이 계산을 해주게 되면 간단하게 16,080이 나옵니다. 계산은 제가 계산 과정은 생략하긴 했는데 이건 그냥 사칙연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간단히 계산했는데 여러분은 한번 식은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변수들이 보통 가격 그리고 변동비, 고정비, 초기 투자 비용, 기간 횟수 그럼 요거 두 개 합해가지고 감가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요 초기 투자 비용에 의해서 NPV를 계산하는 OCF가 흘러나올 거고요. OCF를 계산하고 여기에 연금 현가 할인 계수 IFA 요거까지 하면 우리는 현금 손익분기점, 회계적 손익분기점, 재무적 손익분기점을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가격 이런 것들은 주어지는 것들 그리고 NPV를 찾아야 되고 OCF를 찾아야 되고 할인 계수까지 요것들의 변수들이 각 값들을 구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개념이 잘 잡혀 있느냐 각 손익분기점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잡혀 있느냐 그래서 어떤 값이 주어지더라도 나머지 하나 값을 찾을 수 있으며 그 값을 활용해서 또 다른 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약간 수수께끼처럼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개념이 꽉 잡혀 있다면 천천히 하나씩 찾아가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잘 용어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시면 뭐 앞에 강의를 한번 보신다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